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더 레지던스 38 통로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더 레지던스 38 소개는 금방 끝납니다. 요 콘도가 딱 보기에 가격이 비싸 보이죠. 통로역에 가시면 이 건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콘도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제일 면적이 작은 게 57 스퀘어미터입니다. 제가 통로에서는 제대로 된 콘도라면 50 스퀘어미터가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7 스퀘어미터짜리 콘도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냐면 8억이 넘습니다. 이것도 저층일 때 8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에 투베드룸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투베드룸 중에서도 제일 작은 면적, 이게 100이 조금 안 됩니다. 이 면적의 콘도를 산다라고 해도 20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콘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콘도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BTS 있죠. BTS 전철 여기 레빗 홀딩스에서 기획한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빗은 뭐냐면 레빗 카드 만들죠. BTS 탈 때 카드. 거기 보면 레빗 카드입니다. 그래서 거기 레빗 홀딩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콘도를 기획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 통로 쪽에 역 쪽에 비싼 콘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콘도는 금방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스코프 통로 또 바로 옆에 또 짓고 있죠. 이 콘도는 최저가가 8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1년 전에 이제 완성된 콘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또 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린 콘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 에스텔레 프롬퐁 있죠. 이 콘도가 레이몬드랜드 거라서 퍼실리티가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집은 굉장히 잘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콘도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사실 요 골목에 여기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통로 쪽에 금방 얘기했던 콘도들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이렇게 가격이 비싼 콘도들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 비싼 콘도들도 판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판매가 안 되면 건설 자체를 하지를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싼 콘도들은 왜 팔리는 걸까? 이게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네이버가 접속은 되는데 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블로그를 켜놓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블로그에 뭐라고 써놨냐면 기회가 되시면 해외 부동산 하나 정도 사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태국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시면 미국에 부동산을 사면 더 좋겠죠. 물론 미국이란 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가치 보전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지역에 사시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치 보전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한국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투자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많이 하는 곳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치 보전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게 한국의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이 꽤 심하죠. 이렇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외국인 중에는 한인,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한국 외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는 시장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꽤 많이 산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자, 요거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를 보시면 갑자기 확 뛰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태국입니다. 요거 10년치인데 태국도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굴곡이 별로 없이 쭉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 시기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태국도 보시면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가 꾸준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없이. 자, 이런 시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냐면 자금을 해외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방콕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은 자본을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돈을 해외로 옮겨놓기 위한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미얀마 사람들이 방콕에 콘도를 어마어마하게 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저가 콘도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투자성이 아니라 최근에 내전이 심해졌고 그 내전에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돈을 안전한 국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싱가포르이 급등한 이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급등을 했냐? 싱가포르는 90% 이상이 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HDB라고 해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있는 콘도를 HDB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HDB가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또 불가능해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고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또 홍콩이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화교 자금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제재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로 많이 넘어갔고 특히나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이런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실제로 살 수 있는 주택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도시국가에서 90% 이상의 국유지에 있는 HDB를 빼고 나면 실제로 살 수 있는 콘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장에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대부분 다 안전한 자금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간 방콕의 경향을 보면요. 중간 단위의 가격대가 잘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변두리에 아주 싸거나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푸켓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집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그것도 보시면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푸켓으로 도피를 했고 그 도피를 하면서 자금들도 도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같은 이유로 투자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 일본이 버블 붕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어마어마한 파티가 있었죠. 그때 땅값, 집값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본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그러면 일본에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꼬꾸라졌지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꼬꾸라지지를
아는 거죠. 별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고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해외 부동산 하나 사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가 태국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외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태국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라면 부동산 하나쯤은 장만해 두시면 자산을 보존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GDP가 성장해서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만 미래가 조금 어둡고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부동산을 하나 사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